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기술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압도적인 말 그대로 자본의 빅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벤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버릴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분석인데요. 일론 머스크의 거대한 우주 제국이 드디어 증시에 입성하게 되면 나스닥과 테슬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계좌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오늘 이 거대한 자본 이동의 흐름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숫자부터 한번 보고 가시죠. 1조 7,500억 달러. 한화로 계산하면 대략 2,300조에서 2,600조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게 바로 시장에서 예상하는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거든요. 과거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우디 아람코나 알리바바의 IPO 기록 같은 건 그냥 가볍게 뛰어넘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장입니다. 사실 이 정도 스케일이면요, 그냥 새로운 주식이 하나 상장된다는 수준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중력 이동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역대급 자본 블랙홀이 열리는데 내 포트폴리오는 과연 안전할까?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거대한 유동성, 진공청소기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우주항공 섹터는 말할 것도 없고 기존의 빅테크나 반도체 쪽에 얌전히 머물러 있던 자금들까지 순식간에 스페이스X 쪽으로 쏙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첫 번째 핵심 포인트. 나스닥 룰의 재편이라 스페이스X가 나스닥의 기존 규칙마저 어떻게 구부러뜨리고 있는지 바로 보시죠. 일반적으로 어떤 대형 기업이 상장을 해서 나스닥 100 같은 굵직한 지수에 편입되려면요,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유동성 검증이라는 대기 기간을 무조건 거쳐야 합니다. 근데 지금 나스닥이 스페이스X란 이 엄청난 대여를 낳기 위해서 이른바 신속 편입 궤도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시가총액 상위 40위권 안에만 들면 상장하고 단 15일 만에 바로 지수에 꽂아주겠다는 겁니다. 완전 초고속 패스죠. 스페이스X는 이걸 활용해서 상장 직후에 패시브 펀드 자금들을 싹쓸이해 주가를 방어할 계획인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무서운 나비 효과를 불러오느냐? 스페이스X가 15일 만에 나스닥 100에 턱하니 들어가면 QQQ나 QQQM 같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ETF들 규정상 무조건 스페이스X 주식을 기계적으로 사들여야만 합니다. 하단을 엄청나게 튼튼하게 받쳐주겠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스페이스X가 전통적인 락업, 그러니까 보호 예수 기간을 슬쩍 우회하는 구조를 짰다는 데 있습니다. ETF에 엄청난 패시브, 자금이 주가를 떠받치고 있는 그 틈을 타서 기존 내부자들은 락업 제한 없이 조용히 물량을 던지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유통 물량도 얼마 없는데 내부자 매도 폭탄이 떨어지면 그 극심한 변동성 리스크가 ETF를 타고 나스닥 100 전체 기술주들로 전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섹션, 테슬라의 딜레마입니다. 이 자본 블랙홀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곳이죠. 사실 테슬라 주주분들이라면 지금 이 질문이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스페이스X 상장이 우리한테 호재야, 악재야? 시장에서도 전문가들 의견이 반반으로 쫙 갈리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이 양면적인 상황을 아주 객관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장표가 지금 테슬라의 딜레마를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데요. 먼저 단기적인 타격,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투자자들이 일론 머스크의 비전에 투자하고 싶으면 유일하게 상장된 테슬라를 사는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게 바로 독점적인 머스크 프리미엄이었습니다. 근데 스페이스X가 등장하면 이 프리미엄이 쪼개지겠죠. 기관들은 당장 테슬라 비중을 줄여서 스페이스X로 자금을 옮길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머스크의 xAI와 스타링크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와 결합되면서 테슬라가 단순한 전기차 회사를 넘어 거대한 궤도상 AI 인프라 기업으로 완전히 재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상황을 훨씬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7천억 원인데요.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인 xAI에 투자했던 바로 그 금액입니다. 최근에 미국 SEC 승인을 거쳐서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죠. 테슬라가 들고 있던 이 xAI 투자금이 스페이스X의 상장 전 지분으로 전환되는 절차가 진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의 재무적 운명은 스페이스X의 성공 여부와 아주 다이렉트로 묶이게 됐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 지금 테슬라 주식을 들고 있다는 건 스페이스X 상장의 과실을 간접적으로나마 함께 나누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거대한 글로벌 파도가 우리나라, 한국 시장에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시장의 수혜주들은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아주 깔끔하게 나뉩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핵심 부품과 소재를 납품하는 다이렉트 벤더들입니다. HVM, 스피어, 세아베 스틸지주 같은 기업들이 펠컨이나 스타쉽 로켓에 들어가는 필수 고순도 티타늄과 이 중에서 특히 눈여겨보셔야 할 장표가 바로 이겁니다. 첨단 금속 소재 기업인 HVM의 실적 성장세인데요. 이거 보세요. 2023년에 50억 원 수준이던 우주 사업 매출이 2025년에는 무려 390억 원으로 7배 이상 퀀텀 점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페이스X의 티어 1 서플라이어로 합류했다는 게 단순한 테마성을 넘어서 얼마나 확실한 현금 창출력으로 이어지는지 숫자로 탁 증명해주겠죠. 그리고 HVM 하나만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스페이스X의 주요 파트너사인 스피어는 우주 로켓이랑 위성에 들어가는 특수 합금을 공급하기 위해 최근에 무려 10년간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장기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단기 이슈로 반짝하고 마는 테마주가 아니라 스페이스X의 글로벌 밸류체인 깊숙한 곳에 이미 튼튼하게 자리 잡은 실질적 파트너라고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스페이스X 비상장 주식을 직접 구하거나 개별 종목 리스크를 다 감당하기란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이런 우주항공 ETF들입니다. 예를 들어 솔 미국 우주항공 탑10 같은 상품을 보면 로켓랩, AST, 스페이스 모바일 같은 핵심 우주 기업들을 비중 있게 담고 있거든요. 상장 전에는 이 섹터 전체에 동반 상승을 누리고 나중에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 신속 편입 제도를 통해서 포트폴리오에 빠르게 최대 25%까지 채워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된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섹션입니다. 이 거대한 자본의 대이동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포트폴리오의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딱 잘라 말씀드리면 감정 빼고 철저하게 이 네 가지 원칙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상장 극초기에는 나스닥 전체가 크게 출렁일 수 있으니까 기회를 잡기 위한 현금 비중도 꼭 챙겨두세요. 둘째, 테슬라에서 빠져나오는 자금이 불안하시다면 테슬라와 우주항공 기업들을 적절히 섞은 이른바 머스크 바스켓으로 균형을 맞추시는 걸 추천합니다. 셋째, 아까 말씀드린 락어패스 문제 때문에 내부자들의 매도 데이터를 진짜 예의주시하셔야 하고요. 마지막 넷째, 개별 주식의 롤러코스터 장세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우주 테마 ETF를 방어막으로 적극 활용하시는데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최근에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아주 의미심장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은 전체 우주 산업을 재평가하게 만들고 반도체나 AI 같은 완벽히 독립된 핵심 섹터로 탈바꿈시킬 촉매제다 라고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공개가 아니라 이제 인류 경제의 무대가 지구를 벗어나 우주 궤도로 본격 확장된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자, 이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해볼까요? 글로벌 금융시장의 자본 계급도가 영구적으로 다시 쓰여지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스페이스X와 함께 저 궤도 위 새로운 높이로 솟아오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에 묶인 채 지상에 남겨지게 될까요? 이 엄청난 자본 이동의 흐름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날카롭게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이 여러분의 다음 투자 전략에 확실하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